안녕하세요. 3세대 코칭TV입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코칭 핵심 역량 5번, 프레젠스를 유지한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6번, 적극적으로 경청한다에 대해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쾌한 에너지 충전소이고자 하신다는 이명희 코치님, 그리고 언제나처럼 박창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우선 이명희 코치님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임영희 코치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컴퓨터 전공을 가르치고 있고요. 제자들에게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닌 내적 성장도 좀 돕고 싶은 마음에 코칭 공부를 시작한 5년차 코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창규입니다. 다시 뵈서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저는 8가지 코칭 핵심 역량 중에서 마인드셋, 알아차림, 프레젠스 이런 거보다 그래도 경청이라는 거는 단어만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쉽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막상 하다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경청이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요. 교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렇게 잘 아는 것 같으면서 막상 못하는 경청, 왜 그럴까요? 근데 그 표현이 참 좋은데요. 가장 쉬운 것 같은데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거. 그걸 알아차렸다는 게 그만큼 이미 적극적 경청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닫고 계신다는 거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가 그 문제를 오늘부터 풀어나가야죠. 임영희 코치님 통해서. 이명희 코치님께서 이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주실 건데요. 경청이기도 하고 적극적 경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도대체 뭐가 다른 건가요? 권 코치님의 의견에 너무 공감하거든요. 제일 쉬운 게 그래도 경청인데 또 제일 어려운 게 경청, 거기에 이제 적극적이라는 말이 붙으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경청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귀 기울여 듣는다라고 되어 있고, 이 말은 말하는 사람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하는 게 경청, 영어로 하면 이제 리스닝인데요. 앞에 이제 액티브라고 해서 적극적이 붙으면 그럼 그냥 경청과 적극적 경청은 도대체 뭐가 다르지? 그러니까 저도 그 정의부터 출발하는 게 제가 이 적극적 경청을 이해하는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적극적 경청의 차이는 이제 첫 번째는 상대가 하는 말만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말하는 것, 그리고 말하지 않는 것, 언어적 신호뿐만이 아니라 비언어적 신호에도 집중해서 듣는 게 아닌가? 단순히 고객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고객 자체에 관심을 집중해 주는 게 적극적 경청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적극적 경청을 만드는 가장 큰 차이인데, 내가 잘 듣고 있고 그리고 고객의 말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를 몸과 언어로 표현해 주는 거죠.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몸을 앞으로 기울여 준다든지 또 맞장구를 쳐준다든지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서로 공유된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의 말을 대비쳐 주는 거, 정의해 보면 리플렉트 백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영해 주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MBA 첫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셨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적극적 경청이란 잘 듣고 기억하고 반응한다, 반영해 준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게 적극적 경청의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경청과 적극적 경청의 차이가 확실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듣고 기억하고 반응한다. 이거에 대해서 교수님 조금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과 적극적 경청의 큰 차이를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잘 듣고 내가 반영을 해줘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원어로는 retain information, 그 사람이 말하는 뜻을 기억했다가 보관했다가 나중에 고객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그리고 그 말을 사용을 해서 고객에게 내가 자유롭게 그 말을 건네줌으로 인해서 고객이 내가 그런 말 했나? 그래서 다시 자기 말을 다시 되새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으냐 하면은
두 사람 다 적극적으로 대화에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액티브리라는 말이 들어가. 그냥 잘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적절히 반응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고객이 사용한 말을 활용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잘 기억했다가 적절한 시기에 딱 되돌려줘. 그러면 고객이 아 그렇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도 하고 깨우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적극적이라는 말이 들어갔지 않았는가. 네. 근데 일반적으로 코치들이 그렇잖아요. 코칭하고 나서 서로 대화를 나눌 때 뭐가 제일 힘드냐? 고객의 말을 들었는데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잊어버렸어요. 키워드를 자꾸 놓쳐요. 예, 그러니까 그게 retain 아니면 memory. 그러니까 잘 보관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되돌려줘야 한다. 이 면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경청의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극적 경청은 내가 잘 리테인하고 있다가 또 잘 돌려줘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적극적인 대화가 가능하게 된다. 네,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어요. 음, 이명희 코치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수님께서 적극적 대화를 위해서 적극적 경청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적극적 경청의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핵심 역량 6번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저한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사실은 적극적 경청을 왜 해야 하는가? 코칭에 있어서 적극적 경청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깨달음이 정말 가장 큰 수학이었던 것 같아요. 코칭은 결국 고객의 성장과 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파트너십인데 내가 파트너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다라고 하면 과연 파트너십이 발휘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고객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감을 하는 것? 그거는 공감이 아니고 공감 코스프레? 정혜진 박사님은 그거는 이제 감정노동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것도 들어야 되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리플렉트 백, 반영도 해줘야 되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고객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경청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 내가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 적극적 경청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이 고객을 지금 이 코칭 장면에서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고객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런 가치와 신념을 갖게 됐는지, 또 그로 인해 이 고객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고객을 탐구하는 것. 그래서 코치가 이해한 바를 반영하고 요약하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적극적 경청이야말로 유센터드, 코치가 주인공이 아니라 고객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서로의 상호작용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게 적극적 경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전한 이해라는 말이 너무 특별하게 들리고요.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왜 우리가 적극적 경청을 해야 하는지 정말 제대로 이해가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온전한 이해라는 것들을 찾아내시기까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발견하셨는지 이야기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발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핵심 역량 책을 되게 여러 번 읽었거든요. 근데 읽을 때마다 계속 눈에 들어오는 게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그냥 무심코 넘길 수도 있는 구절인데 읽을 때마다 그것만 되게 크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느낌?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내가 코칭을 잘하기 위해서 적극적 경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럼 적극적 경청을 위해서는 어떤 스킬들이 필요하지?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적을 까먹고 있었구나. 내가 적극적 경청을 해야 하는 이유를 그거를 찾으니까 뭔가 코칭의 중심을 찾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잘 들어야 되지. 잘 들어야 또 질문도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초보 시절 코칭을 생각해 보면 고객의 말 하나도 안 듣고 나 다음에 무슨 질문하지? 어떤 멋진 질문을 해서 아하 포인트를 만들지?
이 고민을 했었는데 늘 실패한 이유는 고객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고객에게 아하 모먼트라는 게 과연 생길 수 있을까? 정말 멋진 질문 한 방이 아니라 고객을 이해하는 그 서로 간의 상호작용 안에서 결국은 호치피드 정말 한 방짜리 강력한 질문도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발견? 그게 저한테 되게 의미 있는 발견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의문이 드네요.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온전히 이해받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가져야 할 거 아니에요. 코칭에서 어떤 장면을 보고 내가 온전히 이해받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고객이었을 때 느끼는 거는 아, 이 코치가 나에게 집중하고 있구나. 온전히 집중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걸 실제로 표현해 줬을 때 나는 지금 제가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막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걸 다 들으시고 그래서 임영희의 마음은 어떤데? 나는 지금 이 순간 임영희가 제일 중요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아, 이분이 내 말을 정말 귀 기울여 듣고 있고 나를 위해 이 순간에 여기에 존재하고 계시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교수님의 그 질문을 들으면서 저도 생각이 난 게 있는데요. 코치가 저를 잘 듣고 있구나 하고 가장 크게 느꼈을 때는 나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나를 발견해 줄 때, 그때 많이 놀라면서 고마움도 많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고객이 온전히 집중받는다고 느끼는 그 장면을 어떤 장면을 떠올리세요? 아까 두 분이 얘기하는 거 다 동의하고요. 우리가 들을 때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몸으로 듣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도 내가 온전히 이해받고 있고 내 말에 대해서 상대방이 잘 경청하고 있다 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고객이 잘 듣는다는 것은 잘 듣는 태도도 있고 내가 말하는 언어를 사용해 해줄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항상 시선을 나한테 온전히 집중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몸 자세가 항상 상대방에게 기울여 있고 몸과 마음이 한꺼번에 기울여 있다는 거. 그리고 내 제스처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거다 하는 그 진정한 의미를 또 알아차려 줄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권코치님 얘기할 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마음을 이해해 줄 때,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지금 어떤 뜬금없는 나가 나타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공감해 줄 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통합이 돼가지고 아, 저분은 참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구나. 아니면은 온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럴 거 아니겠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영희 코치님,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적극적 경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적극적 경청을 잘하기 위한 어떤 기법도 있을 것 같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쉽게 얘기한다. 정말 온전한 이해를 하기 위해 적극적 경청을 한다. 간단한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객에 대한 호기심을 정말 갖는 거. 그래서 코칭 장면에서 오롯이 고객한테 집중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근데 집중하는 거. 예, 고객한테 집중이 흩어지는 순간 그 코칭은 망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이 한 말을 잘 듣고 기억하고 고객의 말을 이용해서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잠깐의 집중력이 흐트러진 거에 정말 수많은 그 중요한 키워드들이 훅훅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수많은 코칭 실패 사례들을 제가 갖고 있는데 정말 망한 코칭 사례들을 쭉 이렇게 복기해 보면 결국은 집중력이 떨어져서 고객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고 그래서 고객을 이해하지 못했던 게 제일 큰 실패 요인이더라고요. 고객에게 집중하기 위한 저의 마인드셋은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이 고객이 나의 우주다 라는 와우. 마음으로 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는 여기에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듣고 반영해주고 고객을 수용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
네. 마음으로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네, 멋지십니다. 네. 고객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수용하는 것, 그게 결국 핵심이라는 말씀이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막상 코칭 장면에서 저도 그것 때문에 항상 폭망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코치님께서도 폭망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 주셔서 궁금합니다. 많죠. 많은데 동전의 양면처럼 성공과 실패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보다 코칭을 훨씬 먼저 시작하신 분인데 HR에서 일하시는 분이어서 KAC만 따놓고 코칭을 거의 안 하고 있다가 업무가 이렇게 좀 바뀌면서 KPC를 따야 돼서 저한테 멘토 코칭을 받으셔야 되는 코치님이 계셨거든요. 코칭 주제가 코치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난 어떤 코치가 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운이 좋았는지 제가 코칭을 엄청 잘해서 이 코치님의 피드백이 와, 나는 코칭을 그동안 그렇게 하면서 코칭의 파워를 믿지 않았다. 근데 오늘 코칭의 파워를 느꼈다. 업무 때문이 아니라 코칭을 진짜 다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는 피드백을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처음으로 코칭의 파워를 느끼셨다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저의 몇 안 되는 코칭 성공 사례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도 역시 이제 KPC를 준비하시는 분의 멘토 코칭을 맡게 되었는데 이분이 들고 오신 주제가 저의 성공 사례 주제와 똑같은 거예요. 코칭의 파워를 느끼면서 코치로서의 정체성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어떤 코칭이 펼쳐졌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설마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반전은 없습니다. 제가 성공 사례에 썼던 질문들을 다 갖다 썼습니다. 정말 길이길이 남을 폭망한 코칭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를 만났는데 고객에 대한 이해를 하려는 시도도 없었고 그냥 앞에 코칭에서 좋았던 질문만 계속 해댄 거죠. 고객에 대한 호기심도 없었고 저를 비우는 스페이스 클리어링도 없었고 집중하지도 못했고 결국 적극적 경청이 하나도 되지 않았고 고객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고객도 뭐 더 이상 꺼내놓을 게 없잖아요. 제가 말을 듣고 있지 않다고 고객이 누구보다도 느꼈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고객을 이해해야 되는 게 이 목적이 너무 중요하구나를 더 깊이 깨달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와 폭망 사례를 함께 이야기해 주시니까 더 재미도 있고 쏙쏙 잘 이해가 됩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조금 특별하게 들린 단어가 있는데요. 스페이스 클리어링, 공간을 클리어링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교수님께서도 또 많이 강조하시는 내용이기도 한 것 같아서 이거 교수님께 조금 더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적극적 경청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은 내 마음속의 공간을 상대에게 내어주는 것. 그렇게 저는 정의를 해요. 제 나름대로.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상대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수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무슨 말을, 고객의 말을 반영을 해줬는데 깨끗한 채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오염돼서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내 마음 속에 있는 공간을, 원래 이게 그 스페이스는 원래가 깨끗한 건데 내 에고로 더럽혀졌다든가 또는 내 에고로 흐려졌다든가 이것을 깨끗이 하고 나서 반영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 클리어링이라는 게 그런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코칭에서는 코치의 중립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 내 에고가 들어가지 않는 중립적인 마인드셋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결국은 내 마음이 항상 중립적으로 깨끗해 있어야 한다. 하나의 집착도 없이 에고도 없이 깨끗해져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왜 망했는지 알겠네요. 제 스페이스를 깨끗이 하고 제 마음을 내어드렸어야 되는데 자 여기 다 세팅됐으니까 여기로 들어와 이렇게 하고 있었네요. 제가 망한 코칭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단어는 익숙하고 쉽지만 결코 쉽지 않은 온전히 집중해야만 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경청한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경청한다라는
코칭 핵심 역량 6번을 한마디로 표현해봤으면 합니다. 코칭 MBA 10기 동기님들의 유튜브를 쭉 봤는데요. 앞부분에. 그래서 합의를 도출하고 유지한다는 설계도로 표현하셨고 신뢰와 안정감을 조성한다는 주춧돌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이 건축에 코칭이란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건축에 쭉 비유를 하셔서 저도 흐름을 맞추자면 적극적 경청은 고객을 따뜻하게 비추는 조명이다. 적극적 경청을 통해 고객의 존재가 오롯이 드러나게 해주는 것. 그래야 온전한 존재로서의 고객을 코치도 그리고 고객 스스로도 바라볼 수 있고 그때서야 비로소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변화와 성장의 길로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고객을 온전히 비추는 따뜻한 조명이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따뜻해집니다. 네. 따뜻해지고 또 설계도와 주춧돌에 이어서 조명으로 연결을 해주시니까 이 코칭 핵심 역량들이 이렇게 하나로 꿰어지는 느낌도 듭니다. 너무 멋지세요. 여기에는 저는 더 갖다 댈 말이 없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내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는 것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객을 온전히 비춰주는 조명, 그리고 내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는 것. 그래도 안 하고 넘어가기 조금 아쉬우니까 저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몸과 마음을 다 집중해야 한다는 말이 확 들어왔어요.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멋진 시간 꾸며주신 우리 이명희 코치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내가 잘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고객에 대한 온전한 이해도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온전한 이해 그리고 그래서 저 자신을 스스로 수용하고 저 자신을 신뢰하는 코치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객은 물론 나 자신의 소리까지 잘 들어야 한다는 적극적 경청에 대한 마지막 그 이명희 코치님의 정리 너무너무 멋지셨습니다. 교수님, 우리 이제 여기서 인사 나눠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